여성이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진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 몸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모든 감각을 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신경의 과학적 작용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의 시각으로 그 정확한 버튼을 누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연결을 원하신다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외로운 노년을 치유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이후의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까워지고 싶은데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아내분들은 자신이 늙어서 매력이 없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의 뇌, 특히 갱년기를 지난 여성의 뇌는 생존 본능이 매우 강하게 작동합니다. 작은 낯선 자극에도 뇌의 편도체가 즉각 반응하여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리거나 피하는 것은 싫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 상황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한 자극을 주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증과 불쾌감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뇌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야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다미주신경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사회적 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이 신경이 켜져야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소화기가 편안해지며 타인과의 접촉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신경계를 순서대로 깨우는 과학적인 절차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속도는 뇌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로 집중해야 할 곳은 가슴 부위입니다. 많은 남성이 이곳을 단순히 자극을 위한 곳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건드리거나 강한 힘을 주곤 합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부위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흉곽입니다. 이곳은 감정이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얇아진 피부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마찰은 노년의 여성에게 쓰라림을 줄 수 있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손바닥 온도가 아내의 흉곽 전체에 전달되도록 넓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이때 힘을 주어 누르거나 비비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둔다는 느낌으로 가만히 둡니다. 이 행동은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흐르기 시작해야 아내의 뇌는 비로소 경계심을 풉니다. 상대의 심장 박동이 여러분의 손바닥을 통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호흡이 차분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자율신경계가 동기화되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리듬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최소한 5분 이상을 머무르십시오. 남성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성의 신경계가 예열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겨드랑이 주변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이곳은 수많은 신경과 림프절이 지나가는 교차로입니다. 평소에는 팔에 가려져 있어 외부 자극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매우 예민한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강하게 만지면 간지럼을 타거나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끝이 아닌 손바닥의 부드러운 면을 사용하여 옆구리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림프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은 체내 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자극합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몸을 살짝 떨거나 숨을 멈춘다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감지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뇌가 지루함에서 벗어나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겨드랑이 안쪽에 움푹 패인 곳은 천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 따뜻함을 느끼며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이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은 여성의 긴장을 푸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혈류가 늘어나야 우리 몸의 감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합니다. 이제 손길을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갈비뼈를 지나 골반으로 향합니다. 골반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 구조물입니다. 동시에 생명력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여성의 골반은 많은 하중을 견뎌왔습니다. 출산과 노동, 그리고 일상의 무게가 이곳에 쌓입니다. 그래서 골반 주변의 근육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굳어 있기 쉽습니다. 많은 남성이 급한 마음에 바로 중심부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문만 망가집니다. 먼저 그 주변의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골반 마사지의 핵심입니다. 골반 뼈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인 장골능을 찾으십시오. 이곳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강한 지압이 아니라 묵직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압력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하체로 가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내가 깊은 숨을 내쉬거나 다리에 힘을 뺀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이완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입술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골능 주변의 피부에 입술을 대고 따뜻한 숨을 불어넣으십시오. 피부 밑의 신경들이 이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뇌로 행복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끊김 없는 흐름입니다. 손이 떨어졌다가 다시 닿을 때마다 뇌는 놀랍니다. 한 번 닿은 손은 떼지 말고 물 흐르듯이 이동하십시오. 이것이 안정감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허벅지 바깥쪽 라인을 따라 천천히 쓸어내리는 동작을 병행하십시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긴장이 풀려야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여러분의 손길에는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손길과 그저 위로하고 사랑하려는 손길은 다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합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어 라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그 마음이 손끝을 통해 전달될 때 아내의 몸은 비로소 무장해제를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이자 물리치료입니다. 골반 주변을 충분히 풀어주었다면 이제 아내의 호흡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처음에 비해 훨씬 깊고 느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뇌파가 알파파 상태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명상할 때와 비슷한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 평온함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초 공사입니다. 이 위에서라야 어떤 감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금방 무너집니다. 서두르지 않는 남자는 여성에게 신뢰를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파워가 아닌 배려에 매료됩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이 곧 여러분의 매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앞면을 지나 조금 더 섬세한 부위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쇄골과 목선입니다. 이곳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상대에게 복종하거나 신뢰를 보일 때 목을 드러냅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목을 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부위를 다룰 때는 더욱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절대 거칠게 다루면 안 됩니다. 손보다는 입술의 감각을 활용하십시오. 입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촉각 기관입니다. 건조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쇄골 라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쇄골의 움푹 파인 곳에 입술을 대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곳에서 느껴지는 맥박을 느끼십시오. 생명의 리듬을 공유하는 순간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주는 여운은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침을 묻히거나 혀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칫 차가운 느낌을 주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백하고 따뜻한 접촉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내의 귀 뒤쪽에서부터 쇄골 끝까지 이어지는 근육을 따라 내려오십시오. 흉쇄유돌근이라고 불리는 이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굳는 곳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게 하십시오. 청각은 촉각만큼이나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사랑이 담긴 낮은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사랑해 혹은 고마워 같은 짧은 단어가 좋습니다. 뇌의 청각 피질이 이 소리를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고조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완과 신뢰 구축의 과정이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교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체 뒤쪽의 감각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술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영혼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 공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충실히 따른다면 아내는 여러분을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남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등은 스스로 볼 수 없는 유일한 신체 부위이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큰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등을 허락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내 생명과 안전을 맡긴다는 무언의 서약과도 같습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등을 어루만지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척추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이 흐르는 고속도로이자 뇌와 장기를 이어주는 생명선입니다. 이곳이 긴장되어 있으면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섭니다.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거나 혹은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조용히 등 뒤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척추 라인을 따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려 주십시오. 목덜미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그 긴 호흡이 중요합니다. 척추 기립근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뼈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뼈가 약해진 노년기에는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근육과 피부를 넓게 감싸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손이 넓은 담요가 되어 아내의 등을 덮어준다는 상상을 하십시오. 이제 허리를 감싸 안아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허그라고 부르는 이 자세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포옹 자세 중 하나입니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남편의 넓은 가슴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은 아내에게 거대한 보호막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천이 아내의 등에 스며들도록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뒤를 지키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 기대. 라는 메시지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하게 아내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이 순간 아내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기울게 됩니다. 당신에게 체중을 싣는다는 것은 심리적 의존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온전히 기대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신체적 접촉을 넘어 정서적 지지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손을 아내의 아랫배 쪽으로 가져가 깍지를 껴보십시오. 아랫배는 단전이라 불리는 에너지의 중심이자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아랫배를 덮어주면 내장 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온몸에 온기가 돕니다. 여성은 배가 따뜻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리적으로 자궁과 방광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면서 깊은 곳에서부터 몽글몽글한 감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은 자극적인 쾌감이 아니라 노곤하고 달콤한 휴식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내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여 보십시오. 귓바퀴와 귓불은 미주신경의 가지가 뻗어 있는 또 다른 감각 지점입니다.
당신의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힐 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도파민은 의욕과 행복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며 줄어든 도파민을 자연스럽게 생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입니다. 이제 몸을 돌려 서로를 마주 볼 시간입니다. 5번째 루트인 입술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입술은 뇌의 감각 피질에서 손 다음으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이 입술을 그저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잡히자마자 입술부터 덮치려 합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취하려는 욕심으로 비칩니다. 여성의 뇌는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흥분을 느낍니다. 바로 입술을 맞대지 마십시오. 먼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십시오. 이마는 전두엽이 위치한 곳으로 이성적 판단과 걱정을 관장합니다. 이마에 닿는 따뜻한 입술은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걱정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뇌에 과열된 이성 스위치를 끄고 감성 스위치를 켜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은 눈꺼풀 위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보느라 피로한 눈을 감겨주고 그 위에 아주 가볍게 입술을 대십시오.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촉각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아내는 이제 오로지 당신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을 지나 입술 근처로 다가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1cm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뇌에서는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언제 닿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닿고 싶다는 간절함이 교차하며 뇌는 엄청난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보다 훨씬 더 강렬한 심리적 자극입니다. 아내가 참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들거나 입술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녀가 주도적으로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가 될 때 여성은 훨씬 더 깊은 몰입감을 느낍니다. 마침내 입술이 닿았을 때도 격렬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혀를 사용하기보다는 입술의 점막끼리 비비고 누르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입술 피부는 얇아서 혈관의 박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섞이며 두 사람의 생명력이 하나로 섞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라 호흡의 교환이자 생명의 공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은 쉬지 말고 아내의 얼굴을 감싸거나 머리카락을 넘겨주십시오. 시각, 청각, 촉각이 동시에 만족될 때 뇌는 현실을 잊고 오직 두 사람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이 몰입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찾는 회춘의 열쇠입니다. 나이를 잊고 세상의 시름을 잊고 오직 사랑받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만이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입술의 대화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중심을 향해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야말로 가장 큰 인내심과 절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이 앞 단계들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면 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밥이뜸이 들기도 전에 소뚜껑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설익은 밥은 맛이 없듯이 설익은 관계는 찝찝함만 남깁니다. 여성의 몸이 물리적으로 준비되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 열린 것은 아닙니다. 뇌의 깊은 곳, 무의식의 영역까지 안전 신호가 도달하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되 목적지로 직행하지 마십시오. 허벅지 안쪽은 여성에게 있어 성격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장 연약한 피부이면서 가장 은밀한 곳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정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허락을 구하십시오. 이곳이 긴장되어 있다면 아직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억지로 벌리려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손바닥의 옴기를 이용해 굳게 닫힌 근육을 녹여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중해. 당신이 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라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이 존중의 태도가야말로 최고의 최음제입니다.
아내가 스스로 다리에 힘을 풀고 공간을 내어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입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할 때도 정복자가 아닌 순례자의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성급한 점령이 아니라 경건한 방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행위가 쾌락을 넘어선 치유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기술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내 앞에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교는 흉내 낼 수 있어도 진심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아내분들은 귀신같이 그 차이를 알아챕니다. 당신의 손끝에 담긴 것이 욕망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루트는 사실 사랑을 전달하는 6가지 언어입니다. 낯간지러운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 쑥스러운 우리 세대에게 이보다 더 진솔하고 확실한 사랑 고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지도를 따라 먼 여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단순히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는 것을 넘어 세월이 빚어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젊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절정의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은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행복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루트 여성의 가장 깊은 곳인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맡기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곳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율이 높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단계의 예열 과정을 충실히 거쳤다면 여성의 몸은 이미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따뜻한 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윤활유이자 뇌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확실한 허가증입니다. 만약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뇌의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켜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억지로 결합하는 것은 연약한 점막에 상처를 입히고 통증을 유발하여 뇌의 섹스는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줄 뿐입니다. 충분한 자연 윤활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아주 천천히 연결을 시도하십시오. 젊은 시절의 속도나 강도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찰의 횟수가 아니라 밀착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빈틈없이 서로를 꽉 채우는 그 압력감이 주는 안정감이 핵심입니다. 결합의 순간 잠시 동작을 멈추고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눈은 뇌가 외부로 노출된 유일한 기관입니다.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의 뇌를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각적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내가 부끄러움에 눈을 피하거나 감으려 한다면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 눈을 맞추도록 유도하십시오. 나를 봐요. 당신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어요. 라는 눈빛을 보내십시오. 서로의 동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옥시토신 분비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움직임은 파도처럼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왕복 운동보다는 골반을 밀착한 상태에서 원을 그리거나 지그시 누르는 압박 자극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내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경들을 자극하여 묵직한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호흡을 하나로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 아내도 들이마시고 당신이 내쉴 때 아내도 내쉬게 하십시오. 과호흡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기공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호흡이 하나가 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정, 즉 오르가슴에 대한 강박도 내려놓으십시오. 젊은 날의 폭발적인 분출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절정은 마치 댐이 열리듯 잔잔하게 차오르다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해방감에 가깝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이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며 터져나오는 치유의 눈물, 카타르시스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남편의 품 안에서 실컷 울고 난 아내는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개운함을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 관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심리 치료입니다. 몸의 대화가 영혼의 위로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남성분들 역시 마지막 순간의 배출이라는 생리적 현상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절정 후 급격히 찾아오는 피로감과 허무함을 줄이려면 절정 직전에 멈추고 에너지를 온몸으로 분산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버리지 말고 두 사람의 몸 안에서 회전시킨다고 상상하십시오. 관계가 끝난 직후 대부분의 남성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을 돌리고 잠들거나 욕실로 향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단언컨대 관계 후 10분이 관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를 후희 또는 필로우 토크라고 합니다. 절정 직후 여성의 뇌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을 받으면 급격한 우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때 따뜻한 포옹과 사랑의 말이 주어지면 그 기억은 뇌의 장기 기억 저장소에 깊이 각인됩니다. 땀에 젖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사랑해, 당신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해 주십시오. 천이 식기 전에 이불을 덮어주고 팔베개를 해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누는 청화 대화가 다음번 관계를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내는 이 순간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부부관계는 의학적으로도 최고의 항노화제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사랑은 면역 글로불린 수치를 높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화장품으로 주름을 가리는 것보다 사랑의 호르몬으로 피부 안쪽에서부터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책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은 늙었을지언정 당신의 사랑은 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날에 서툴고 급했던 사랑보다 서로의 아픔까지 보듬어줄 수 있는 지금의 사랑이 훨씬 더 깊고 농밀합니다. 묵은 장맛이 더 깊은 풍미를 내듯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6가지의 여정 기억하시나요? 가슴의 온기 겨드랑이의 자극, 골반의 이완쇄골의 섬세함 입술의 대화, 그리고 중심의 깊은 결합까지.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배려와 기다림입니다. 아내의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오늘 밤 당장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우리 다시 연애하듯 살아볼까? 라고 말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다시금 설렘과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와 따뜻한 조언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소갈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쑥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이자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년 남성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약물 없이 가능한 자연 치유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